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자기력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내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여기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 우와. 자, 63페이지의 자기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 해야 되는지 보시고 오늘까지 수업하고 3주 동안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휴강인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5월 5일 날 마지막 종강 수업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책에 오는 파동 파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신 기간에 개별적으로 각각 전화를 드릴 건데 반배정 돼서 요거에 대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선생님은 그냥 물리로 끌고 갈 생각인데 너네들이 스타터를 다시 들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적이 개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터를 다시 들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물리로 갈 건데 혹시 화학으로 갈 사람? 근데 저는 송원 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상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그 부모님이랑 상담을 선생님이 하실 때 송원 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리 먼저 해요? 화학 먼저 해요? 물리가 좋죠. 그러면 그냥 물리반으로 갈게요. 우리는 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게요. 대신에 물리하고 화학을 동시에 병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두 과목을 동시에 들어가는 게 윤진이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그냥 물리 먼저 가? 자기 일정은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리 먼저 가요? 아니면 병강을 해요? 물리 먼저 가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물리와 화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고등학교 가죠. 화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화학은 여러분들이 레벨에 따라서 송원쌤이 할 수도 있고 남주쌤이 할 수도 있고 레벨이 그래요. 높으면 성원 쌤. 네,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물리. 저는 물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거에 넣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되죠. 그냥 저희 반인 거죠.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네, 어느 반에 가도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문제는 조금 더 내용을 차분차분 천천히 할 거냐, 조금 깊게 들어가서 할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뭘 어느 반에 간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 배우는데 개념을 천천히 차분차분 나갈 거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동안 다 했어. 그래서 전기 회로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전기 회로는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물투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전기 회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통합과학하고 물투에서 나옵니다. 자, 이 자기 파트는 지금 선생님하고 배우는데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파트 한 번 놓치면 모든 학년의 점수가 다 말려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릿속에 잘 드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전기적 현상이 아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요, 전기는 전기력을 만들고 자석은 자기력을 만드는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뭐다? 별개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유발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력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자기장을 막 형성하다가 그 옆에 회로도를 이렇게 놓고 설치를 해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와 전기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옆에 나침판을 놨었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그랬는데 나침반은 당연히 자기장이 없으면 자석이 없으면 지구 자기장의 영향만 받으니까 지구의 북쪽을 향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옆에 회로도에서 전류가 확 흐르는 순간 이 나침반의 N극이요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나침반의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이 주변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 자기장을 누가 만들었냐? 옆에 자석이 있는지 봤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이 생겼네? 그러면 자석 대신에 자기장을 만든 게 누굴까? 여기에 있는 회로도의 전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건전지를 더 많이 연결했더니 얘가 회전하는 각도가 훨씬 더 커지고요.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을 거꾸로 뒤집었더니 그래서 이 나침판이 회전하는 방향이 아까랑은 정반대로 회전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지 어느 방향으로 만드는지 얼마나 세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힘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칭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꼬매가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들어야죠.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게 자석의 성질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를 영구자석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 알지?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석을 뭐라 그래? 전자석.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구자석을 그냥 자석이라고 하니까 영구자석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다고 치는데 자석은 한 몸덩어리 안에 반드시 몇 개의 극을 갖는다? 두 개의 극을 갖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극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극이죠. 마치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처럼. 그쵸?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면서 얘네들의 세기가 어떨까요? 같아요. 그래서 마치 플러스 2쿨롬과 마이너스 2쿨롬처럼 서로 반대되는 극을 가지고 있는데 세기가 같습니다. 이런 애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쌍극자 관계를 가져요. 이렇게 과학에서 표현해요. 그럼 선생님 플러스 4쿨롬하고 마이너스 2쿨롬도 쌍극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쌍극자의 조건은 극은 반대고 세기는 같아야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S는 쌍극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자석을 내가 만약에 반으로 자를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의 몸덩어리 안에는 S극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얘가 다시 NS를 갖습니다. 항상 하나의 몸덩어리 안에 쌍극자가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자르면요. 또 잘라도 NS가 다시 또 잘라도 NS가 다시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원자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원자 하나가 남을 때까지 NS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원자 하나를 핵분열시키면 그때부터 그게 없어져요. 됐어? 그럼 도대체 이러한 NS는 왜 생기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러한 원자 단위에 생기는 NS는요.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속에는 양성자가 모여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얘네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만약에 안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플러스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끌려가서 여기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붙지 않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지구는 누구한테 먹힐까요? 태양한테 먹힙니다. 마비 인력 때문에. 자, 태양한테 지구가 끌려가지 않게 지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일을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지구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게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뭐가 일어나냐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가 마치 지구 같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럴까? 거짓말. 공전. 맞아요. 전자도요. 원자의 주변을 공전합니다. 하지만 공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이거 천체에만 쓰잖아요. 됐죠? 이걸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이야.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 됐지?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자는 지구처럼요. 지구가 낮밤에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지구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모두합니까? 자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자전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단어도 쓸 수 없어요. 이건 천체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스핀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요. 마치 천체와 똑같이 전자들이 공전과 자전을 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자가 움직이면 그 운동에 의해서 각각의 전자들이 자기장을 만들어. 됐어?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요. 한쪽에 N극,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이 N극, S극 방향은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떤 전자는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쪽에 N극이고 S극이야. 근데 어떤 전자는 얘가 거꾸로 움직여. 그럼 거꾸로 생기겠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어떤 애는 이렇게 움직여.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NS 방향은 또 다른 방향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세요? 얘가 누구예요? 나트륨입니다. 됐죠?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그럼 그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개가요.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NS의 극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어. 됐어? 그래서 하나의 원자 속에 무려 11개의 전자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 막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극들을 다 돼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N극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합성했을 때 이 11개의 합성된 N극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자 안에 NS라는 극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겁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NS의 극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죠. 물질은 다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요. 이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의 자성 방향이 다 똑같이 한 방향을 가리켜. 되게 힘든 일인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N, S, N, S, N, S, N, S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에 있는 NS는 쌍극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주보면 서로의 힘을 못 시킨다? 상쇄시켜버려요. 그렇죠? 상쇄시켜버리는데 문제는 양 말단에 있는 얘네들은 상쇄된 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얘가 드러나서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연구자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반토막을 잘랐어요. 반토막을 잘랐죠. 반토막을 자르면 이 부분을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아까 N극이 옆에 있어서 상쇄됐던 S극이 상쇄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다시 S극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NS가 생기는 거야. 됐어? 이걸 또 반토막을 잘라내면 아까 상쇄됐던 부분이 상쇄되지 않으니까 다시 극이 드러나는 겁니다. 됐어?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두 극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자 하나가 남을 때까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구 자석이고요. 이러한 영구 자석처럼요. 모든 원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자철석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그러면 영구 자석이 아닌 일반적인 물질들은 어떤데?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원자들이 자화되어 있어도 얘네들의 극이 다 지마음들이야. 그러니까 NS가 드러나 안 드러나요. 이게 철 같은 애들입니다. 되겠어? 일반적인 물질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구 자석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자석은 서로 같은 극이 마주보고 있으면 뭐 할까? 밀어내는 뭐지만 청력이 작용해요.
됐어. 자, 서로 반대극끼리 마주보면 어떨까? 인류. 네, 서로 닿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이걸 싸잡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다고 쳐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해? 자기죠. 저기죠. 이 장자가 운동장 할 때 그 장자거든요. 공간 장자예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요 나침판이라는 또 다른 자석을 놓죠. 나침판의 자칭도 자석이에요. 그렇죠? 자석을 놓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텐데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 놨을 때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한 위치 X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할까 왼쪽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N극이 받는 힘과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라서.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약속합니다. 전기력과 똑같습니다. 전기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력은요.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바로 자기력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받는 나침판의 N극에 대해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면 이게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 멋진 말, 자기력선이야 이렇게 해요. 됐어? 그래서 자기력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NS. 그럼 당연히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침판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흩어놨다고 치자. 그러면 각각의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 자기력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침판에 N극을 놓으면요. 당연히 자석의 N극이 나침판의 N극을 밀 거고요. S극은 당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을 어딜 가리킬까요? 네, 이 둘을 합성한 힘의 방향은 여기를 가리키겠죠. 됐어? 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 N극이 밀고 S극이 당기는 힘을 합성한 그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됐어?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이 주변에 생긴 자기력 방향을 나타낸 선이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이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대. 그럼 들어가면 끊겨? 절대 아닙니다. 얘는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완벽하게 닫힌 패곡선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닫힌 패곡선을 그리시는 게 맞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로 서로 교차하진 않습니다. 끊기지도 않습니다. 됐죠? 그럼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보이세요? 실제로 바깥쪽에 자기력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요 방향인데 안쪽 방향은 요 방향이죠.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자기력 방향을 나타낼 때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자기력 방향은요 어디에서 어디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부 자기장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자기장 방향을 얘기해서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야. 그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리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땐 외부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내부는요 이렇게 안쪽까지 그리면 이 그림이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안쪽의 자기장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바깥쪽만 표현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력선 나간 만큼 들어가기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 알겠어? 어디는 선과 선 간격이 넓어. 이 선의 간격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여기에는 센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여기는 약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하나의 자기력선을 가지고 우리는 자석의 극이 무슨 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 색이 여기 무슨 극일까요? N극이죠. N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S로 들어가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화살표의 방향만 봐도 누가 N극이고 누가 S극인지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력선이 꼬맹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우와! 얘 무슨 극? S극. 얘 무슨 극? 얘도 S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자기력선이 연결되지 않아요. 됐어? 서로 반대극이 되어 있다고 쳐. NS. 이럴 땐 자기력선이 뭐 되니? 연결되죠. 그래서 서로 반대극끼리 있으면 자기력선이 연결되는데요. 같은 극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력선은 연결되어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이라는 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의 방향,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지만 내부 자기력선 방향 거꾸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간격이 좁을수록 더 센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요. 그 자석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력선의 간격을 다르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두 개 그려져 있어요. 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네 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꼬맹아 가하고 나중에 어떤 자석이 더 센 자석이라는 얘기니? 나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자기력선의 개수를 다르게 그립니다. 그래야 간격이 달라지고 세기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선이요. 됐어요? 네, 이게 자기력선의 다발들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나타낸 다발들이라서 이 선의 총량이 이 자석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우리가 파이라고 쓰고요. 파이라고 쓰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선속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는 웨버라고 읽습니다.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자기 선속입니다. 자, 가라는 자석은요. 자기 선속이 두 개니까 와 얘는 이 웨버짜리 자석의 세기네. 이런 식이야. 나라고 하는 자석은 자기 선속이 4개니까 4웨버야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가보다가 2배 더 센 자석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선속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선생님 얘는요. 자석이 엄청 작은 애인데요. 거기서 2개를 그리셨는데요. 얘는 자석이 연락 큰 건데요. 거기에 4개 그리셨는데요. 그랬을 때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 알겠어요? 네.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는요. 자기 선속을 면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얘는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 안에 그래서 이 웨버가 있는 거야. 얘는 이 면적이 얼마냐면 4제곱미터 안에 이만큼이 있는 거야. 라고 치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그 유명한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네. 그 자기장이 얼마입니까? 얘는 자기장의 색이 2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단위 중국에서 쓰는 귀찮아! 그래서 자기장의 기호는 B라고 쓰고요.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회사 테슬라. 이게 자기장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그러면 얘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1테슬라네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자석의 여러분들 단위 면적 땅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 면적 속에 있는 자기 손속의 개수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단위 면적 땅 자석의 세기고 자석의 실제 세기는 파이 자기 손속, 얘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되네. 됐어?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오늘 수업하기가 편해서 앞에 초기 내용들을 좀 정리했어요. 됐죠? 이게 이제 자석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실제 자석에 대한 속성이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됐죠? 지구는요. 지구 자체가 자석의 힘을 가지고 있죠. 지구 자기장이 있죠. 지구의 극을 무슨 극이 가리킵니까? N극이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의 N극이. 그럼 실제로 지구 속에 땅 속에 극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북쪽에 무슨 극이 들어있을까요? S극.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반에 N극을 잡아당겼겠죠. 그렇죠? 남쪽에는 N극이 있어. 지구 자기장의 자기력선을 그리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자석을 전류가 만든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요. 그 도선이 만드는 N극 방향, 세기 이건 뭐가 결정해요? 그게 바로 도선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직선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 그럼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됐어? 네.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오른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른나사 법칙. 됐어?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앙페르라서요. 앙페르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앙페르는 낯설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으로 단위도 만들었는데 암페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2암페어, 3암페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름이 앙페르인데 미국 분들이 암페어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선으로요. 전류가 2암페어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때요. 오른손을 피시면 오른손을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90도 되게.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주변에 있는 나침판의 N극 방향인 자기장 방향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도선이 있다고 치자. 도선이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고 있죠. 쟤처럼. 됐어? 네, 가연아 일어나. 자, 위쪽 일어나. 안 보이잖아. 자, 윤진아 일어나.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도선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지효야 일어나. 일어나, 이 근처로 와. 자,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엄지손가락이 위쪽에 전류 방향이죠. 됐어? 그리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의 자기장 방향인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야. 됐어? 그래서 부드럽게 감기는 그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겠어? 지호 봤어? 네. 네. 그랬을 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향을 항상 얘기할 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때요. 내가 나침판을요. 실제로는 선생님 여기다가 나침판 놓을 건데요. 네.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킵니까? 접선으로. 됐어? 저는 나침판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N극 방향은요. 네, 접선 방향.
여기다 놓을 거예요. 어디요? 이쪽 방향. 알겠어? 여기다 놓을 거예요. 어느 방향? 이 방향. 알겠습니까? 그 각각의 방향들을 부드럽게 연결한 선이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알겠니?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해되겠어? 이게 학교 중학교 2학년 내신이야. 틀리면 뒤져 이씨. 알겠지? 이거야. 되겠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로 됐어? 다 된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거 그대로 뜯어서 여기다 붙인다면 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위쪽 방향으로. 그럼 위쪽 방향을 엄지손가락 하시면 그 주변에 부드럽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 자기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자기력선이죠. 이게 자기력선이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한 지점에 나침판을 놓으면 각각의 지점에서 내가 여기다 놨어? 네. 그러면 이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접선 방향 이쪽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됐어? 여기다가 놨어? 그러면 실제 N극 방향 이쪽. 여기다가 놨어? N극 방향 이쪽. 알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놓으면 N극 방향 이쪽.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된다. 이게 자기장 방향입니다. 되겠니?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 방향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전류 방향을 거꾸로 하면요? 자기장 방향 정반대로 생깁니다. 되겠어? 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2A의 전류가 흐를 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A의 나침판을 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 B를 놔요. 납득하시길 바래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C라는 나침판을 놓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네. 그랬을 때요. 각각의 A 지점, B 지점, C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은 고등부예요. 됐어?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만 알면 되는데요. 고등학교에 오면 그 방향 그 점에서 얼마나 센 자기장이 형성되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자석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A분의 뭡니까? 파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는데 맞죠?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 네, B는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B는 R분의 KI로 계산한다. 그러니 실제로 A 지점에서는요.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상수값 줍니다. K 곱하기 여기 전류의 세기 2A라고 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맞아. 계산하시면 되고요.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배라고 했으니까 2R분의 2K 됐죠? C는 3배 먼 곳에 있다고 했으니까 3R분의 3K거든요. 이해돼요? 그랬을 때 분자값이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약분해서 2K죠. 자, 다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무시하시면 되고 됐어. 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네요. 그럼 불러. 몇 대 몇 대 몇? 얼마? 얼마? 6대 3대 2죠. 그래서 A의 자기장의 세기가 C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3배 더 세요. 뭐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도선 모양이 직선만 있으면 너무 간단하고 좋겠죠. 근데 직선이 자, 도선이 직선 도선만 있는 게 아니고 원형 도선도 있고요. 솔레로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곡선 도선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는가 하면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는 곡선 도선입니다. 원형 도선은요. 이런 식으로 진짜로 도선 자체가 원이에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요. 됐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는 이렇게 금속 막대에 전선 코일을 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가서 뒤로 갔다가 내가 보이는 선에서는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이런 얘기예요. 납득합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도선과 정반대로 하셔야 된다. 직선도선과 정반대로 하셔야 된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는 건 맞는데요. 곡선도선에서는요.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이라고. 전류가요. 곡선도선이 감겨져 있으니까 감기 표현은 내 손가락으로 표현한다고요.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요.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곡선도선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 그렇게 감아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인데 이것 때문에 아까 했었는데요. 실제로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원형도선의 안쪽에 생기는 자기장도 있고 바깥쪽에 생기는 자기장도 있겠죠. 그럼 내가 손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칠판 뜯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향하고 있을 텐데 그치? 이거는 바깥쪽 자기장일까? 안쪽 자기장일까? 정반대로 하고 말씀드렸죠. 자석의 안쪽의 자기장과 바깥쪽의 자기장이 정반대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개는 정반대 방향일 거예요. 하나는 바깥쪽이고 하나는 안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의 방향은 내부 자기장. 됐어? 곡선도선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바로 내부 자기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원형도선의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가져요. 자, 들어가는 방향은 옛날에 이렇게 그렸더니 얘네들이 이걸 보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쪽 방향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을 화살표 X로 표현한다. 그럼 나오는 방향은요.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니까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논란을 없앨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솔레로이드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보이는 선에서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라 그러죠? 내려가게 가보세요. 손가락 내려가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자기장으로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 이렇게 형성되어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석의 N극 S극이다.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가립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습의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돼서 가리키는 방향은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내부 자기장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나침판을요. 이렇게 놔요. 그 중에서요. 선생님 얘는 내부 자기장 방향이에요? 네, 내부 자기장과 일직선이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N극이 다 이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외부는 거꾸로 이쪽을 가리키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거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요 내부 자기장 원형 도선으로부터 얘가 원이니까 반지름이 일정하겠죠?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가 I만큼 흐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내부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장. 그래서 이거 구하는 식 똑같습니다. R분의 K-I예요. 됐어. R분의 K-I로 직선도선에서 자기장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 상수값이 달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얘는 R분의 KI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면 얘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자명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침반이 있을 때요. 얘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선으로부터 할 거야, B선으로부터 할 거야, C선으로부터 할 거야. 얘기할 수 없죠. 됐어.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래서 K2-NI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관한 방법을 구합니다. K2-라는 건 상수값이 또 다르다는 뜻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세기일 거고요. 문제는 생소한 게 거리 대신에 들어가 있는 N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맞아요. 자, 이 N이 뭘까?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여기다 코일을 감았을 때 더 센 전자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코일 많이 감으면 되죠. 이게 코일 감은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애가요. 선생님 저는 5번 감았어요. 와! 저도 5번 감았어요. 그럼 우리의 셀이 똑같아요.
저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10cm였는데 거기에 5번을 감았어요. 저는 막대기의 길이가요 50cm였는데 5번 감았어요. 누가 더 센 자기력을 받을까요? 실제로 감을 때요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력이 세진다는 건 뭐냐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똑같이 5번을 감더라도 촘촘한 건 위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실제 감은 개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넣냐면 모든 막대기를 1m로 환산했을 때 감은 개수를 넣어요. 됐어. 그러면 10cm에서 5번 감았으니까 1m에는 몇 번 감은 거니? 50번 감은 거잖아요. 그래서 50번 넣으셔야 됩니다. 됐어. 자, 얘는 1m에 몇 번 감은 거예요? 10번 감은 거죠. 됐어. 그래서 이 n이라는 건 1m당 감은 수 환산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빽빽한 정도를 표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러한 세기를 구할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수값을 쓰는데 이 상수값이 직선도선일 때와 원형도선일 때와 솔레로이드일 때 상수값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직선도선일 때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줄 건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밑으로 갈수록 상수값은 커집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상수값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나중에 대학 가면 이 상수가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한 원인도 배워요.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직선도선, 원형도선,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고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봤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생긴다. 그러면 보시면 문제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넘기시면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127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풀어볼래요?
보시면 첫 번째 127번은요. 막대 자석 사이에 자기력선 그렸는데 일단은 A와 B가 연결된 걸 통해서 둘이 반대극이다라는 게 유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나와서 B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A가 무슨 극입니까? N극이고 B가 무슨 극입니까? S극이 능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128번 보시면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아니,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몇 번입니까? 몇 번? 안 들려. 3번. 3번. 나침반이 배열된 형태로 보아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129번 보시면 다음 중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을 바르게 나타낸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몇 번이 맞는 그림일까요? 몇 번? 5번이 맞는 그림이죠. 실제로 원형 도선 안쪽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2번처럼 반쪽은 들어가고 반쪽은 나오고 이런 그림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130번 보시면 솔레로이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되는데 얘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것과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올라가게 감으시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감으셨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몇 번입니까? 5번이요.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코일의 A 부분이요. S극이 되고 B 부분이 N극이 된다라고 하면 네, 거꾸로죠. A가 N극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센 자석 맞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전자석의 극이 달라지는 거 맞고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된다. 전자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서 자석을 만드는 게 전자석이고요. 솔레로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석을 주로 만들어서 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 인정.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인정했고요. 그 방향으로의 자기장 방향과 세비 계산하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건 물론에서 해드리고요. 지금 그냥 고용한 데를 소개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단히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2A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그 주변에 뭘 만드냐? 자기장이 생겨. 그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자기력이 막 생겨 있단 말이야. 근데 영구 자석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석도 뭘 만드니? 또 다른 자기력이라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힘이 두 개가 생겨요. 맞죠? 네,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힘은 이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힘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합성한 어떤 방향은 이 방향이고 어떤 방향은 이 방향이면 그 둘을 합성한 실제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실제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우리가 그냥 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이걸 로런츠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다. 그래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생기는 이 자기력 누가 받아요? 힘을 만들었어. 그 힘 누가 받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저 도선이 밀립니다. 어느 쪽으로 힘받아? 얼마나 센 힘받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때 보시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고요.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5테슬라 생겼다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똑같이 오른손 사용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내신이죠. 자,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나침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이라면 이때 힘 방향은 손바닥이 보고 있는 이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자, 해볼게요. 전류 위쪽. 자기장은 무조건 도선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장은 자기의 오른쪽. 맞습니까? 그랬을 때 힘은요. 손바닥이 칠판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가 갑자기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힘이고요. 이때 얘네들이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90도로 벌리시는 건데, 자, 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네. 그거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력을 받을 건데요. 이 자기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력 방향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자기력의 세기겠죠.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노런체의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세요. 이겁니다. 원래 스타트업에서 이런 얘기하면 불법인데 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만큼 생겨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5테슬라. 자, 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2A. 그리고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 기럭지. 그래서 이거 1m라고 칠게요. 그러면 저 도선은 얼마의 힘을 받습니까? 10N의 힘으로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연구자석이 있으면 이때요.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 자기력을 받고요. 그 자기력의 세기를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요.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동기. 한국말은 뭐니? 한국말은 뭐니? 아니야. 한국말이 뭐니? 모터. 네? 뭐요? 아니지. 너네가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지 새끼야. 너네는 모터는 알아듣잖아. 전동기는 모르는 말이고. 그러니까 한국말이 모터겠지. 됐어요. 네, 모터. 됐죠? 모터가 전동기. 네, 전기로 움직이게 만든 기계. 알겠습니까? 전동기예요. 모터. 모터 어디 들어있어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맞아? 네. 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바로 모터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저 자기력을 이용한 건데 그 모터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요. 직선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보편적 모터의 모양이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 전류가요. 요래 흘러요. 맞습니까? 네, 그럼 각각의 부위마다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움직일 건데 보시면 A, B 날개만 보시면 아까 그 모습이에요. 전류가 여기 흐르고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이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죠. 이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요. 왜? 자기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은 반대니까. 맞습니까? 전류, 자기장 보여요?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죠. 전류 아래쪽. 힘들어. 거꾸로 해. 손을 뒤집어봐. 그렇지. 자기장 당기는 힘 받죠. 그래서 무조건 얘만 하시면 얘를 거꾸로입니다.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 A, B 단계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CD 단계는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혼자 들어갈 수 없어요. 얘 혼자 나올 수 없고요. 됐죠? 그래서 이 새끼 뭐 합니까? 돌아버려요. 그래서 도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양쪽 끝에 받는 힘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얘가 회전하게끔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회전하는데 여기다가 칼 달아 믹서기입니다. 여기다 날개 달아 선풍기입니다. 통 달아 세탁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입니다. 알겠어? 해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방향이 거꾸로잖아.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여길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여기라는 거야. 왜 안 달라? 되겠어요? 네, 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야. 너 해봐, 이쪽 날개. 빨리 해봐. 됐네, 이쪽 날개. 전류 위, 이 새끼야! 아, 이렇게 네. 아연아, 이거 해봐. 미친년. 맞아. 자, 이거. 네! 맞아요. 되겠죠?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야. 아,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네, 이걸 안 봐요. 왜냐면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받는다 그러죠? 이 각도의 영향도 받는데 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이고요. 각도가 90도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실내 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0도이거나 180도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힘센 비라저씨 사인 세타 값이거든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지 않죠. 됐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동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전동기까지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도 살짝 풀죠. 자, 69페이지. 69, 70. 여기까지만 풀고 잠깐만 끊을게요. 그리고 났다가 우리는 시험을 볼 거고요. 너는 가면 되죠. 11시 반에 간다잖아. 네. 빨리 푸세요. 네? 가변 저항기가 뭐냐면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저항 장치.
2시에 들어. 닥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일요일 날 끝나고 학원이 있어가지고 몇 시? 이거 끝나고 근데 5월 달부터 없어지거든요. 그럼 돼. 병원에서 가자. 그렇게 가는 게 더 다른 애들이랑 속도 맞춰갈 수 있어. 너 지금 우리 연관 쪽 수학인가? 어디야? CMS 알겠어요. 수학은 뭐 CM에서 다녀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는 물올까지는 봐야 돼. 그래야 영작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좀 보고요. 간단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서준이가 지금 1학년 되는 거지. 너는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 너 혹시 2학년 때 여기 시험 볼 거니? 저 영적을 못 사서가지고. 아, 너 자살하지. 인건이가 볼게요. 그래서요. 과거 연대 쪽 친구들은 조금 빨리 타고 가죠. 인건이도 조금 빨리 타고 갈 수 있으면 빨리 타고 가자. 이거 원래 버겁게 하는 거야. 화해 정도로 해서 그냥 토하면 되지. 이렇게 맞게 가지고. 자, 했어요. 8분 남았어요. 이 새끼 빨리 보내야 됩니다. 너 오늘 어디 가냐? 수학 그 내신 대비 오늘 수학 내신 대비 해야죠. 나는 이 카톡으로 문자를 못 보내겠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게 어려워. 우리는 어떻게 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그냥 핸드폰 많이 하면 되게 그래요. 내가 노트북으로 카톡을 보내니까 이 노트북에 카톡이 안 되니까 뭘 보내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렵네. 자, 볼게요. 자, 131번이요. 이거 답은 채점 다 했어? 다 풀어줄게. 답지 없는 사람들 있죠? 131번부터 이거 답 리얼인가? 이게 아니 리얼한 답 맞나? 131번의 답 니은 132번에 1번 133번에 1번 134번에 3번 135번에 2번 136번에 4번 137번에 4번 138번에 3번 139번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 중에서 131번부터 134번까지 질문해봐. 몇 번? 131번 보시면요. 131번은 그림과 같이 남북 방향으로 도선을 놓으셔야 그 도선 방향과 나침판의 NS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남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각도가 세개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선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해 놓고 보시는 게 실험하기 좋습니다. 자, 나침반을 회전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플러스가 오른쪽이죠. 그럼 플러스에서 쭉 따라가시면 거기 도선에서는요, 됐어, 북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됐죠? 북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 밑에 나침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침판의 위치로 감아 보시면 나침판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M극이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가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면 여기가 어디게? 여기가 뭐게? 동. 여기가 뭐게? 서. 이 정도는 상식일 텐데 개놈의 새끼들. 자, 동서남북은 알고 가자 우리가. 그죠?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침반이 있는 곳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네, 서쪽 방향이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하도록 하자. 동서남북은 이거는 아우지 탄강의 보낼기야 이 새끼들아. 네, 또 질문 없어? 넘겨. 자, 135부터 138까지. 자, 135부터 138까지 없어? 가능해? 네. 10분만 쉬었다가요. 너는 오늘 학교 가시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시험 범위 시험 법에 뭘 봐? 뭐? 왜? 이런 거다 들어가요. 어? 다 들어가요. 중학교 내용 받아봤냐? 얘는 시험 봤거든.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시험지를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제가 그걸 보면 어? 시험 봐요. 오늘 시험 본다고 이거?